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뉴욕 증시는 기술주보다는 이제 다우지수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3거래일째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금요일 개장 전에 보셔야 될 중요한 뉴스들 추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쪽에서 ABL 바이오입니다. 플랫폼으로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자, 빅파마와 1조 원 이상의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 임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게 될 건 2차 전지가 되겠는데요. 바로 포스코 퓨처엠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투자와 관련해서 좀 더 유예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소식들이 나왔고요. 증권 쪽에서는 미래에셋 증권이 인도 시장에 조금 더 확장을 하기 위한 박차를 가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모닝뉴스입니다. 금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먼저 헤드라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 달 26일 열립니다. ABL 바이오가 1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수 페타시스가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제이오 인수를 결국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경북 구미 소재의 양극재 공장 매각을 검토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3조 원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900억 원 규모의 인도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 달 26일 열립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3월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결심 공판은 피고인 최종 변론을 듣고 검찰 구형을 내리게 되는데 통상 선고 공판은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에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늦어도 3월 말에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격차에서 김문수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들 오늘장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ABL 바이오가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이번엔 기술 수출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3일 ABL 바이오는 기업 설명회를 열고 이중항체 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과 함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상훈 대표는 빅파마와 역대 최대 규모의 빅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ABL 바이오가 여태까지 맺은 가장 큰 기술 수출인 사노필 딜보다 더 큰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그랩바디 B 플랫폼에 대해 더 이상의 비임상 검증이 필요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기술 이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술 이전 시기와 단계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금액을 맥시마이즈하는 동시에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 수출이 아닌 여러 파이프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수출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시간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ABL 바이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순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ABL 바이오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는 5%대 상승했고요. 35,600원에 마감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전거래일까지 6거래일 연속 ABL 바이오를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논란을 불러왔던 제이오 인수를 결국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그대로 추진하는데요. 제이오 인수 대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3천억 원을 제외한 2,500원을 모집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23일 주식 매매 계약상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상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해 매도인들에게 주식 매매 계약에 대한 해제를 통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지난해 11월 탄소 나노튜브 제조사인 제이오를 약 3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2호의 최대 주주인 강득주 대표의 지분 18.1%를 1,581억 원에 인수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에 참여해서 1,41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려 했는데요. 유상증자를 발표한 뒤에는 주주들의 반발을 사왔습니다. 반도체 기판을 만들고 있는 이수 페타시스가 2차 전지 소재 제조사인 제2호를 인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반발을 빚은 건데요. 금융감독원도 유상증자 관련 정정 신고서 제출을 거듭 요구하면서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결국 제2호 인수를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고 논란이 된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규모를 줄여서 다시 추진하며 모두 시설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역시 이수 페타시스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전일 장 마감 후에 상한가까지 올라서면서 35,100원 선에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2호 인수 철회를 공식 발표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정규장의 흐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구미 양극재 공장의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의 캐즘으로 상대적으로 오래된 구미 공장을 처분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려는 의도로 포리되고 있습니다. 구미 양극재 공장은 포스코퓨처엠이 가장 먼저 생산을 시작했던 공장으로서 연간 1만 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설립된 광양 양극재 공장은 연간 9만 톤을 생산할 수 있고 포항 양극재 공장은 6만 톤의 연간 생산 능력으로 주력 공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울러 중국 CNGR과의 전구체 합작법인 지분 투자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의 관계자는 시장 환경과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서 합작사와 세부사항 협의 중이라면서 자본금 납입 완료 시점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장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3조 원이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수주를 잇따라 성공시킨 결과인데요.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 7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9% 상승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을 처음으로써 매출은 57조 2,37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 하락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측은 불확실성한 대외 환경이 매출에 영향을 미쳤지만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을 확대 적용하면서 제품 믹스 효과와 함께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 활동이 영업이익 증가를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새해 들어서 반등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익성과 확률 측면에서 좋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31만 원이 제시되기도 했었는데요. 전고점은 26만 7천 원으로 지난 10월 달에 달성을 했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미래에셋증권은 인도의 증권업 자회사에 주식 14억 3,920만 5,955주를 2,887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23일 공시했습니다. 주식 취득 뒤에 지분율은 100%가 되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인도 증권 사업의 구조적 장기 성장성에 주목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한 인도 비즈니스의 성장 추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이번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은 미래에셋증권 종목을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거래 대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모닝뉴스였습니다.